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어니스트님의 과거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어니스트님이 수백 명, 막 1000명 되는 회원분들을 통솔하고 인솔하고 막 투자도 하고 투자회사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십몇 년 동안에 그 프로 투자자로서 뭐 기관에도 속해 있었고 개인적으로 지금 회사 운영도 하시고 이러면서 주식을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못했던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주식을 처음 접했었던 당시에는 아마 못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어느 순간 정말 약간 특이점처럼 지금의 어니스트에 가까워지는 뭔가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구체적으로 좀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순간의 변화를 겪게 됐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 되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었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실력이 그 이후부터 쭉쭉쭉쭉 붙어갔다, 이건 맞아요. 근데 깨달음부터 깨닫고 나니까 실력이 바로 좋아졌다는 아니고, 깨닫고 나서부터 실력이 붙었어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깨닫기 전에는 실력이 붙는다기보다는 왜 요런 느낌 있죠. 모래알 같은 느낌, 모래성.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흩날리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흩날리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흩날리고, 얘 막 응집되면서 쌓아 올려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맴맴 돌면서 제자리 걸음이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쌓아 올려져 갔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회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훈련할 때 겪었던 마음이라서 가장 공감할 수 있고 가장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인데, 포괄적인 단어로 말하면 관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이란 게 어떤 관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 무엇을 볼까요?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의 정답 1번 아니면 2번, A 아니면 B, 흑색 아니면 백색,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딱 주어진 상황에 정답을 찾고, 그 정답을 어떻게 찾는 건지 여기에 포커스를 갖추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주식에서는 BP도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여기서 오늘 같은 상황, 이 14,000원 이 흐름에서 여기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정답인가요? 분봉도 볼까요? 분봉을 보게 되면은 이 수급을 보면서 오늘 흐름에서 어디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어디서 팔았어야 잘 팔았던 걸까요? 이런 류의 궁금증,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문제로 제출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저는 모든 실력이 탄력을 붙기 시작한 거는 딱 이 스스로한테 제출하는 문제를 바꿔내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 깨달음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 단편적으로 결국에는 이 흐름 안에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게 맞죠. 당연히 그게 최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바꿔서 보면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이게 시합이거든요. 경기가 있는 시합날이라고 할게요. 이 시합 올림픽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월드컵도 좋고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런 정말 메인 시합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 별표의 관점에서 이 앞단의 준비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정말로 많은 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근데? 뭐 제가 조금 이해한 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주식을 하는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수급이 딱 몰려있고 급등을 하는 이런 포인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먼저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때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더 나가면 여기에 이제 뭐 음봉이 깔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솟았는데, 이거는 수급이 나가는 신호인가요? 그럼 여기서 안 팔았으면은 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아닌가요? 하면서 여기에 되게 이제 매몰돼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여기서 정답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그리고 오답 노트를 계속 여기서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언니님도 예전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여기에는 그렇게 뭐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더라. 이거는 내가 그냥 뭐 주식을 하다가 만난 상황일 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떨어졌지만 실제로 이렇게 음봉 깔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 그런 기술적인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거니까 차라리 여기는 이제 잘 대응하는 수달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여기서 내가 잘 대응을 하려면 앞에서 이 상황을 맞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것들은 자연히 알아서 잘 풀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연아 선수 다들 아시죠? 킹연아라고 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 모두 아시죠? 그 선수가 실제 대회에서 막 정말 화려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점프를 하면서 세 바퀴 턴을 돌고서 멋있게 착지를 하고 그러면서 대회를 잘 끝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시도를 하고 점프와 턴을 했는데 부득이 미끄러지면서 착지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점프를 했는데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신의 허벅지가 좀 안 좋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합을 이게 만약에 김연아 선수의 시합장이라고 한다면은 김연아 선수는 이 시합 하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훈련하고 운동을 하고 평상시 무언가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올라갈 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합에서 시합을 잘하기 위한 정답 찾기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오히려 시합을 잘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근력을 기르고 부족한 유연성을 기르며 중심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라인 자체를 조금 더 세련되게 세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지속 반복 훈련을 하면서 진짜 시합에서는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 깨달음이 있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열정이 좋으신 분들, 열망이 가득하신 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절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여길로 생각이 좀 더 편협돼요. 매몰됩니다. 왜냐? 그 자신의 열정, 열망, 의지, 절실한 만큼 급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본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시합을 잘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꼭 진짜 이것만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시합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야를 정답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다음에 이런 시합이 나왔었을 때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훈련을 정말로 충실하게 해두면은 이 시합 얼마든지 잘합니다.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응용 시합 얼마든지 잘합니다. 기본을 한번 쌓아놓게 되면은 10개의 응용 문제, 100개의 응용 문제, 1000개의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지만 여기에 정답지를 받아간 사람은요 다음번에 이거랑 100% 똑같은 상황 맞이할까요? 맞이하지 못해요. 100%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즉 여기서 흔한 말로 정답이라고 하는 행동을 내가 암기하고 외웠다 하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적용 못해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약간 선문답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는 이제 보는 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뭔가 수급이 몰리는 이런 타이밍,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타이밍,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수급이 없고 잔잔한 상황에 집중하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럼 뭐 집중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흑과 백인데 뭐 여기서 집중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 A에서 매수를 해서 B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라고 정답을 그냥 가정해놓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A에서 매수할 수 있나요? A에서 스스로 매수할 수 있나요? 매수한다면 얼마나 매수할 수 있나요? 두 번째, B에서 매도할 수 있나요? 저 짧은 순간에 바로 판단하고서 B에서 매도할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못할 거예요. 왜냐? A에서 매수해도 된다를 일단 첫 번째, 캐치도 못할 것이고 두 번째, 캐치할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캐치한다 한들 매수하려니까 이걸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매수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이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고민까지 끝나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보다 많을 수도 있으며 B에서 매도를 할 때는 저기선 전량 매도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만 매도하는 거야?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하는 거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정답지가 무의미한 이유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어찌됐든 자신이 결정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뭘까요? 이걸 하기 전에 이런 짧은 곳에서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쉬운 진짜 시합 같은 난코스가 아니라 조금 더 원만한 훈련 코스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런 생각의 결들을 바로 잡아 나가보고 자신이 의사결정
측정을 해보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을 알아나가면서 만들어가보는 그런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며, 그러다가 시합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은 현재 실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치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합을 치르고 났더니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시 강화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거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전형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 모델을 딱 구체적으로 완전 딱 정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주식 초보자인데 급등주에 관심이 있어서 사고 파는 것들을 좀 꽤 연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언니님이 볼 때는 여기로 집중하는 거를 하지 말고 이 앞으로 가서 뭔가 여기서 매매도 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로 가서 그냥 이런 데라는 건 이제 급등하는 포인트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흐름에서 주식을 그냥 뭐 사고 팔고 연습하다가 이런 상황 나오면 또 이 안에서도 또 사고 팔아보고, 그러니까 매매를 그냥 여기 급등주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급등하지 않는 약간은 좀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그냥 사고 파는 연습을 계속하면 그러면은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답변드리면 그러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만 골라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말을 조금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하면요, 훈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연습하는 거는 너무 귀찮고 힘들고 지루하고 싫어, 근데 월드컵 올림픽은 나가겠어, 나가서 이왕 나갔으니까 성적도 좋게 만들고 싶어, 이거랑 똑같아요. 잘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리고 자기가 나간 대회가 올림픽인 줄 알고 출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그냥 생활체육 대회였던 그런 케이스들도 많겠죠. 그렇게 참가를 하면 이런 데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물려버린다던가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지난 걸 가지고 내가 나갔던 데가 이제 올림픽 시합장이었어 라고 하는 것도 되게 모순인 거고요. 좀 다시 말하면 그런 거네요. 시합장 가리지 말고 여기저기서 많이 좀 뛰어봐라, 이 얘기에 가깝네요. 네, 근데 다시 말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오히려 이런 대회 같은 시합을 뛰지 말고 그냥 일단 동네 체육관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에 가깝죠. 지루한 거 압니다. 지루한 거 아는데 대신에 이 지루한 게 경험하면 그건 쌓이고 남잖아요. 자신한테 남아요. 궁극적으로 이거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앞단을 건너뛰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주식계좌 처음 개설했어, 이제 매매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매매하지? 요새 이런 종목이 잘 간대 하면은 바로 시합 참여하죠.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 2배 가는 거, 3배 가는 거, 10배 가는 거 이제 목표로 주식을 바로 하죠. 좀 재밌는 댓글이 이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1년에 10에서 20% 정도 수익 낼 거면 주식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희 댓글에도 직접적으로 있었고, 이해는 됩니다. 주식해서 10배도 벌 수 있고 100배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목표로 해야지 10% 20%는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또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이런 데서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뭡니까? 뭐 완전히 반년 동안 10배 가고 20배 가고 그런 주식 같은 거 잘 잡아가지고 홀딩 해야지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주식이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게, 많은 분들이 골프 좋아하실 테니까 골프 대회, 어디서 골프 대회 한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LPGA 투어, 이런 것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돈 내고 티켓팅 해가지고 자신은 시합 참여를 합니다. 자유예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이 진짜 상금권 안으로 아니면은 어떤 특정 순위 안으로 입상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 입상이 목표든 아니든 간에 공통적인 목적은 결국엔 골프를 잘 치고 싶다 아닐까요? 골프를 잘 치고 싶게 되면은 어떤 특정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잘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진짜로 실력이 성장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은 당연히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관점이 바뀝니다. 연습의 방향이 바뀌어요. 연습의 방향은 이 시합에서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뭘까, 그거를 하나씩 채워 넣어야죠. 그것부터 채워 넣어야죠. 그래서 기본은 갖춰야죠. 기본은 갖춘 상태에서 시합을 해보고 그 안에서 부족한 점을 다시 발견하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고 계속 해나가면서, 그러면은 자신은 다시 이만큼 커져 있고, 그렇게 보완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공감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할 것인데 너무 그렇게 해서 언제 해요? 이런 답변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어찌됐든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괜찮게 실력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어봤지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어니님보다 이걸 더 절절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니님은 아마도 저보다는 여기에서 매몰돼서 시행착오를 했던 기간이 저보다 짧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겪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여기를 더 오래 헤맸거든요. 저희가 이제 서로를 아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많을 거고 앞으로 오래 할 분들 많을 텐데 딱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허송세월 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 정말 많을 거거든요. 이건 제가 못난 사람이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이 절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도 되게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얘기 같아요.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이쪽으로 가서 하나씩 해본다. 이것부터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행동인데 그렇게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런 데서 뭐 매매를 해본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래 나도 그러면 좀 수급 없는 데서 해볼까? 그럼 되게 막막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려 그래도.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자신의 감정 기복과 여러 가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은 실력이 이제 붙는다, 쌓아 올라간다라고 하셨던 게 여기서 허상처럼 뭔가 알 것 같다가 모르겠고 알 것 같다 모르겠고 그런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저희가 클럽 분들도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클럽은 요거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막 하다 보면은 온갖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할 때보다 더 경험의 폭도 늘릴 수가 있고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해석하는 방법들도 되게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어니님께서 계속 리터칭을 해주면서 정정을 해주니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고민이 되는 거 뭐 그런 장점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쪽 영역에서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좀 꾸준하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갑자기 빡빡빡 실력이 는다 그러진 않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출발선에 올바로 섰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꾸준한 거에 따라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실력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순환의 경험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응원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링크로 공지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